대답봇. 어쨌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비를 구하면 되긴 해. 맞지? 맞아? 이 문제의 질문이 저거야. S2 더하기 S7을 구해달라 이거야. 뭔가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없어? 잘 모르겠어? 연우? 이상한 거 없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구하면 되지 일단 시험장이면. 근데 한번 생각해봐. S2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어. 생각해보면 S7만 물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S2랑 S7을 굳이 나눠서 물었단 말이야 지금. 맞잖아.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막 계산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번거롭거든 저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바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강사가. 예를 들어서 S2를 괜히 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제 난 바보 이렇게 인증하는 거야. 이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평가원의 프린트 잘 생각해봐. 이 S2 한 글자를 이렇게 인쇄하려면 말이야 거의 한 50만 개 시험지를, 그럼 50만 개에 찍히는 그 프린트의 잉크 값이 얼마야? 저걸 괜히 묻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너네 입장에서 막 저거에 대해서 막 나처럼 막 그렇게 골똘히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긴 하지만 왜 굳이 S2를 물었을까? 번거롭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평가원은 의미 없는 짓을 절대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딱 봤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러면 씨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신감이 뿜뿜한가 봐. 나도 자신감이 좀 뿜뿜한 사람이긴 한데 나는 저런 거 보면은 씨발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자신 있게 얘기해. S2 괜히 물었다. 평가원이 감히 평가원을 맞지? 1대1로 붙어도 좆될 텐데 집단인데 맞지?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됐잖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 크게. 첫 번째는 무슨 상황 얘기하는지 알겠지? 어떤 n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항을 구하는 패턴이 바뀐다.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배우는 데가 어디야? 수열학과 일반항 관계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게 되면 AN은 2 이상일 때는 SN 빼기 SN-1이고 N이 1일 때는 S1이고 이렇게 구하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 A1 더하기 A7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나보다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필요하다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S2를 구하는 게 S7을 구하는 데 있어서 힌트 또는 단서가 되니까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S2 더하기 S7 저거 전체로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저런 생각들은 어쨌거나 평가원 문제들에서는 한 번씩 다 등장한 사고이기 때문에. 맞지? 맞아? 당장 이번 6월 22번 그 문제만 해도 K 더하기 로그 2의 K, 그 K를 구해서 그거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상한 거라 그랬지. 맞잖아?
이건 그 9월 28번 미적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 구하는 거였더라? G' 0 곱하기 G0 제곱인가? 그거 이제 G' 0 구하고 G 0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막 풀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좆대요.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자, 이제 물어보자. 뉴페이스. 저 1, 2, 3번 중에 뭘 것 같아? 2번? 몇 번일 것 같아? 3번? 몇 번일 것 같아? 3번. 3번? 나 진짜. 아니, 같이 수업한 2명이 오답을 얘기하고. 제어야지, 당연히. 아니, 생각을 해봐라. 저것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S2 더하기 S7을 어떻게 한 번에 구할 건데, 저거. 생각해보면 뭔가 설계 과정에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게 약간 또 이런 게 있어. 이게 보면 저게 시그마가 6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 10번 문제는 해설하는 경우에서 많이 배제되네, 대부분. 해설 강의에 10번 문제 해설이 잘 없어. 일단 애들이 다 풀 수 있으니까. 정답률도 뭐 그렇게 낮지 않고. 근데 또 이렇게 만약에 풀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 다 써, 일단 6개를. 저게 아마 K가 1부터 6까지인가 아니고 K가 1부터 뭐 한 20까지 뭐 이랬으면 다 안 썼을 거야. 이렇게 했겠지. 맞잖아. 근데 6개니까 일단 다 쓰고 봐.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일단 뭐냐면 일단 적당 수준이면 다 써서 풀겠다 이런 마인드거든. 역추적의 마인드가 그런 거야. 응? 다 써서 풀겠다 이거잖아. 난 추론할 능력이 없어. 불안하니까 난 다 쓰겠어 이거잖아. 역추적이. 아니야? 맞지? 그럼 생각해봐. 문제에서 뭘 줬어 지금? A2를 줬지. 이렇게 쏘라는 거지. 그럼 잘 봐. 내가 저 S2를 저렇게 썼잖아. 그럼 이렇게 보라는 게 보이지? 응? 너네 다 등비설 합공식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거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얘가 1이래. 응? 구했겠지? 맞아? 그리고 구하는 게 뭔데? S7 구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제 답이 보여? 응? 저렇게 하면 이제 답이 보이냐고. S2는 얼만데? 는 얼만데? 얼마야? 이렇게인가? 맞아? 너네 등비수열 합공식 막 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봐. 10번 문제가 변별하려고 하는 애들이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아? 얘도 4등급 정도 되겠지? 3, 4등급?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게 번호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요번에는 이제 전범위 시험이기도 했고 하니까 9월이 맞지? 그러니까 이 시험지, 완성된 시험지 형태로서 설명하는 건 처음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여러 가지 아무튼 얘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할 건데 이런 거야. 10번이잖아 이게 번호가. 그러니까 번호도 중요해. 알겠어? 10번에서 그냥 저 S7만 물어도 된단 말이야 원래. 근데 저 S7만 물으면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냐면 저 막
뭐 이렇게 있으니까 빼기끼리 모으고 플러스끼리 모으고 막 등비수를 합공식 막 조지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풀어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서. 평가원은. 그래서 이거는 S2를 주면 아이들이 저기서 이렇게 무분별한 반복연산의 무의미한 반복연산의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저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못 읽지 너는 당연히. 응?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 S2를 물을 이유가 하등 없어 원래. 그러니까 1, 2등급의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저 문제 번호가 10번이기 때문에 S2를 굳이 물은 거야. 4등급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런 거 줘야 되나? 4등급은? 그런 등급대인가? 이런 생각 들지. 너네도 똑같아. 15번만 가봐라 당장. 별 지렁이 그리고 앉았고 난리 난다. 저기서 애들이 막 한쪽 몰고 막 계산하는 그런 행동 있지?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들지. 내가 너네 15번 풀고 있는 거 보면 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응?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S2를 이렇게 구해서 저렇게 썼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저기서 공비를 구해. 나에게 S7을 물었어. 그럼 저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S7을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됐지? 근데 이게 모르겠어.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동영상 풀이 같은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푼다고 하면 한 EBS 정도는 내가 봤을 때 등비수열 합공식 막 이런 거 쓸 것 같고 느낌상. 이게 만약에 막 사교육에서 아무튼 그 풀이를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럴 것 같아. 막 예를 들면 솔루션 1번, 2번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솔루션 1번 등비수열 합공식 막 쓰는 거 해놓고 솔루션 2번 이거는 숏컷 풀인데 숏컷 풀이가 아니고 의도를 읽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럼 답이 그냥 눈에 보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잘 봐. 문제를 볼 때 특히 지금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씨발 저런 생각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들지.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100점을 받지. 나처럼 시켜야. 알겠어? 풀 수 있다 땡 이러면 안 돼.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저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여차.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라고 쳐봐. 난 5등급이야. 그러면 모르겠어. 하겠다 이거야. 그럼 잘 봐.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어. 응?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어. 그러면 공비도 양수겠지. 그럴 거냐? 그러면 난 저 문제가 공비만 알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겠지. 5등급도. 그럴 거냐? 그러면 공비를 가정해 볼 거 아니냐고. 생각해봐. 그럼 양수의 공비를 가정하겠지? 그럴 거냐? 처음부터 2분의 1 이렇게 가정하는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저 2분의 1이면 저 SK가 21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잘 봐. 공비가 1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가정할 건데? 이렇게 가정하겠지. 처음에 이렇게 가정할 거 아니야. 할게. 그러면 답이잖아 이게. 그럼 생각해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발견적으로 풀었을 때 100점 받기가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서 다 이게 내가 봤을 땐 저거 다 검토된 거야. 생각해봐. 공비 3으로 줘도 되잖아 이거. 공비 3으로 줘도 되잖아. 안 그래? 공비 3으로 줘도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라. 공비가 3이라고 쳐도 말이야. 2번 만에 발견되지 그러면. 진짜 찐 5등급의 마인드에서 그냥 모르겠다. 씨발 공비 가정해보자. 응? 공비 가정 2. 뭐야 씨발 답이네? 5등급이 10번도 풀어요?
풀겠지. 시도는 할 거 아니야. 난 5등급이니까 9번까지만 풀래.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응? 5등급이어도 22번 열심히 막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물론 이제 그냥 쳐다보고 있겠지만. 응?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안 해볼 거야? 진짜로? 만약에 저거를 이거 말고 발견적으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공비 뭐부터 가정할 건데? 2부터 가정할 거 아니야? 너 심으니까 4부터 가정할 거야?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2를 가정했을 때 저게 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인드라고. 일단 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추측하고 가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게 답이 되길 기대하면서 하면 이 가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가정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가정은 그냥. 근데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 정당화 과정은 발견적으로 하거나 연역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 갔어? 저 가정하는 거 있잖아. 얘를 가정할 때는 답이 되는 걸 가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첫 번째 가정한 게 답이 되면 난 불안하다고. 왜냐면 나는 막 시행착오를 겪어서 답을 확실하게 뭔가 발견적으로 정당화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 되는 경우가 되면 뭐야 그럼 난 다른 경우도 조사해봐.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겠어? 가정하는 것은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다음 함수 아무거나 골라봐 이랬을 때 이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무거나 가정하면 되지.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S7만 물어도 되는데 왜 굳이 S2까지 같이 물었나? 는 4등급을 위한 것이다. 그럼 4등급을 위한 거면 저랑은 관련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너네가 15번, 21번, 22번 풀 때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저게. 응? 알겠어? 얘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봐. 15번.